네, 고품격 네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한의원님하고 둘이서 2MC를 보게 됐어요. 네. 그 말은 누군가가 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MC들이 무언가를 이제 얘기할 만한 누군가가 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누군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제는 선수가 아닌 해설위원으로 등판하시는 바로 오범석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선수가 아니라 해설위원 좀 낯설잖아요, 아직은. 네,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렇게 뭐 연습도 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오범석 선수라고 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계속 위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위원?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범석 해설위원이 이제는 또 등판을 금방 하잖아요. 토요일 날 바로 어떤 경기를 하죠? 개막전이고요. 전북 현대랑 수원 FC 경기를. 네, 중요한 경기 하시네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제 K리그 이제 해설에 뭐 에이스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니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해설을 좀 연습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한 20년 해설한 바에 따르면 네. 뭐 연습을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달리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하시는 거죠? 이제 같이 할 캐스터분과 만나서 네,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오. 네, 그 축구 경기를 틀어놓고 네, 했습니다. 그 어떠셨어요 연습? 제 생각에는 못한 것 같은데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저 지금 방금 뭐 괜찮다는 거에서 이렇게 수액이 나왔거든요. 아니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 뭐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은 어떤 경기 보면서 하셨어요? 연습 작년 K리그 3월 초에 한 경기인데 전북현대랑 수원FC 경기랑 아, 네, 그러니까 전북 해야 될 팀 경기를 네, 또 네. 똑같이 하신 거군요. 근데 작년 네, 네, 경기를 네. 그렇게 전북현대랑 수원FC 한 경기 하고 2번 했거든요 연습을. 강원FC와 성남 경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습하실 때 어쨌든 말하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뭘 보면서 뭐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해설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부터는 조금 찾아봤어요. 이제 뭐 현영민 지금은 감독님이시죠. 현영민 감독님과 뭐 이동국 해설위원 거를 좀 봤는데 네. 네. 어떠세요? 먼저 보면서 평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도 뭐 현영민 감독님은 정말 말씀을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이동국 해설위원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본인한테 직접 말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아니 말했어요. 아, 진짜요? 예, 직접 만나서 이제 형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라던가요? 해봐. 근데 이동국 위원은 여태까지 국가대표 경기를 맞아요. 주로 했고 네네. 이제 오범석 위원은 K리그 경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약간 또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는 아무래도 좀 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시청층이 있지만 네. K리그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매니아 분들이 많이 이제 향유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K리그 지금 매니아 분들 그 서포터 분들도 축구 보는 어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 있는 건 아시죠? 날카롭죠. 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잘하신다고.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뭐 해설의 수준도 듣는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전술 전략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면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스타일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뭐 전술 전략을 보통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전술 전략 쪽으로 아. 좀과 좀 다르게. 요거 이미 저 기존 해설위원들 약간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깠다 지금. 아니요. 전술 전략들을 뭐 하는 걸 별로 못 봤다.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조금 이제 뭐 다른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해설위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은퇴 후에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축구를 볼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해보면 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설위원 하는 게 사실 지도자도 같이 따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움도 좀 될 것 같아요. 지도자 준비는 이제 은퇴하기 전부터 해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은퇴를 했거든요. 해설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지도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지도자 쪽으로 가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한 번은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따끈따끈하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주마등처럼 좀 지나간다고들 하죠.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년 동안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 팀도 돌아다녔고 많은 경기도 뛰면서 모든 경기가 다 저는 소중했고요. 기억에 남고 아쉬웠던 순간들은 있지만 제 축구 선수의 삶에 있어서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만큼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후회스러운 건 없습니다. 제가 은퇴 기사를 읽었는데 네. 첫째가 네. 이제 아빠 나 6학년 될 때까지는 꼭 선수 생활 해 이랬는데 지키셨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저한테 조금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할 수 있었던. 네. 또 저희 가족들이 제가 축구 선수로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식구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수고했다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도 써줬고, 네, 와이프도 울고. 근데 수고했다고. 네, 근데 지금은 좀 계속 집에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 근데 해설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아내분이라든가 또 반응이 어떻던가요? 조금 이제 웬 해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와이프도 조금 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좀 우리 봤잖아요. 네. 말하는 거 보면 해설자로서 선배로서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말하는 어떤 속도나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도 전술 전략 얘기도 나왔지만 그 말의 내용 안에 이제 무엇을 담는가가 맞아요.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라는 게 결국은 또 순간순간의 어떤 대응과 결국 순발력의 문제거든요. 축구는 기본적으로 템포가 아주 빠른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본능적으로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순간엔 빠지고 또 치고 들어가고 또 빠지고, 요거는 이제 아마 좀 해보시면서 아마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감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지, 오범석 위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툴 자체는 해설위원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해설자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저는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까지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네. K리그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 네. 그런데 내가 볼 땐 진짜 이 후배는 정말 좋다. 한 번쯤 주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K리그 팬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제가 이제 그래도 최근까지 뛰었었던 은퇴 전에 뛰었었던 이제 포항 스틸러스 팀에 또 제가 가장 잘 알기도 하고, 포항이 원체 유스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고영준 선수가, 네, 포항 스틸러스 고영준 선수가 그래도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프로 3년 차인데 많은 경기에 뛰진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교체로 들어가면서 번뜩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아직 본인이 가진 걸 다 100% 쏟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훈련 때나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은데, 조금 경험이 더 쌓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영주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정상빈이라든가 서령우라든가 이런 또 젊은 선수들에게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는 바람에 네. 어떻게 보면 고영준 선수가 조금 더 정말 대외적으로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약간 작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올 시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더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요거는 꼭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죠. 이제 포항 얘기도 방금 하셨습니다만, 포항은 오범석 선수의 시작과 끝을 그렇죠. 또 만들어준 가장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범석 하면 역시 포항이 떠오르는 구단인데, 근데 또 사실 울산이라든가 수원, 강원 생활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제 여러 구단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각 구단마다 조금 특성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나쳐온 구단들에 대한 약간
소회가 있다면은 간략하게 하나씩 좀 밝혀주시죠. 그냥 장점들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네. 예.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우승도 하고 옛날부터 강팀이어서 그런지 그런 팀 분위기. 수원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강팀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 라커룸에서도 조금 그런 분위기도 다르고 훈련장에서도 분위기도 다르고 그 선수들이 하는 행동도 좀 달라요. 네. 이런 밥을 먹을 때나 훈련할 때나 뭐 라커룸 생활할 때 이럴 때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만 느끼는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고 또 강원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올라온 지 뭐 이제 4년 정도, 5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그런 조금 정체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좀 위기도 많고 아직까지는 네, 그런 거 포항은 뭐 옛날부터 저도 뭐 물론 포항 유스 출신이지만 유스가 그 팀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포항 슬러스 선수 중에 거의 절반은 포항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유스 출신들이 팀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오범석 선수는 또 이제 커리어에서 보면 네. 상당한 멀티플레이어였어요. 그쵸.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오범석 선수는 측면 수비로 유명했지만 강원에서는 또 뭐 센터백 역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했고 전에 공격형 미드필더도 어디선가는 좀 보셨던 네. 것도 같고 그런데 그렇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어떤 선수 시절의 비결이랄지 뭐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 자랑인데 말해도 돼요? 아, 이거 네, 그럼요. 이런 자랑은 하셔도 아, 돼요.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뭐 남들이 이제 뭐 머리가 좋다. 아, 머리가 좋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아서 아, 모든 포지션을 저는 소화한다. 이 축구는 정말 머리가 좀 빠르게 돌아가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 몸은 뇌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머리가 그렇게 저를 시키네요. 축구 두뇌가 좋았다. 머리가 나를 시켰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해설위원으로 준비를 잘 하셨는지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전에 네. 또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다뤘었거든요. 아, K리그 네네. 올 시즌 전망. 그것처럼 오범석 해설위원도 이제는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승 경쟁 팀들 뭐 이 정도. 네, 저는 전북, 울산, 그리고 제주 정도가 어. 네, 우승 경쟁을 할 것 같고요. 3파전. 네, 저는 3파전일 것 같아요. 네, 네. 김천도 우승권에 있지만 김천은 시즌 말미에 가면은 분명히 저는 조금은 떨어질 조금은,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것만 아니면 김천도 3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는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네, 저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팀씩 이제 하나 둘씩 좀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전북 같은 경우는 기존 선수들을 잘 지켰고요. 어쨌든 기존 선수들을 지키면서 작년에 우승 멤버잖아요. 그것도 그런 위닝 멘탈리티가 잘 돼 있을 거고 그렇지만 조금 이제 센터백 뭐 다들 말하시지만 센터백이 뭐 제가 봐도 조금 문제예요. 지금 뭐 박진섭 선수를 데려왔는데 지금 뭐 그 선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선수가 전문 중앙 수비수가 아니니까 그 점이 조금 뭐 약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북은 전북입니다. 네. 네, 아마 잘할 것 같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전방에 뭐 박주영 선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주영 선수도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그 몸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비와 미드필드 진이 굉장히 좋고 제가 작년에 경기 보면서 울산의 플레이가 저는 K리그 1 팀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빌드업이라든가 경기 내용은 전북보다 좋은 면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올해도 같이 하니까 저는 충분히 스트라이커만 외국인 선수만 괜찮다면 뭐 올해는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은 전력이 아닐까. 근데 거기 저 이동준, 이동경 선수 빠져나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세훈 선수, 이동준 선수, 이동경 선수는 작년에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거든요. 그 선수들의 저는 공백이 조금은 울산 현대가 올해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주는 어떤 부분에서 확 좀 더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죠? 제주는 작년 기존 멤버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창민, 윤빛가람, 최영준 선수가 아마 미드필드를 구성할 것 같은데 선수들이 인정하는 정말 선수들이 잘한다고 말하는 미드필드들이거든요. 그 세 선수가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세 명이 함께 뛰는 그런 모습이 저도 되게 궁금하고 제주는 수비가 일단 강하니 또 거기에 주민규 선수까지 충분히 우승권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팀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김천도 후반부에 약간의 하락세가 아니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김천 어떤 평가도 한번 해주시죠. 김천은 일단 대표 선수가 뭐 거의 질비하잖아요. 아, 거의. 그렇죠. 예, 예, 거의 예. 뭐 그냥 대표팀이라고 봐도 뭐 저도 이제 상무를 말고 저는 경찰청을 갔다 왔지만 군인 신분으로 축구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승패에 대한 부담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실력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것보다 휴가 휴가 때문에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휴가가 휴가 때문에 포상. 그렇죠. 그런 포상, 예. 휴가도 뭐 있다. 그러니까 예, 예. 조금 마음 편함과 약간의 휴가가 겹치면 이게 시너지가 이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술도 막 나오고 막 저도 그 이제 경찰청 시절에 네 골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때. 제가 원래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 그런 부분이라면은 아마 시즌 초반에 김천이 아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면 더 잘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김천의 힘이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좀 연봉이나 이 돈은 좀 잘 못 벌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오히려 그렇게 돈을 안 받고 축구를 하니까 더 부담이 없는 거죠. 사실 돈을 내가 받고 축구를 하면 그만큼 해야 되는 건데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받고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 안 버는 게 오히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많이 받는 만큼 보여주는 게 프로의 세계인데 그렇죠. 그거를 뭐 받지도 않고 보여주니까 그래서 상무가 세구나. 와, 네. 띵 하는데 맞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정말로. 예. 다 돈 때문이구나.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안 받아 받아야- 방송을 잘하. 이 얘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하는 걸로.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그쵸, 그렇지. 저희는 돈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김천까지 얘기를 해봤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다크호스가 또 어떤 팀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코스도 사실 김천을 생각했는데 뭐 김천이 어쨌든 시즌 초중반까지는 아마 다코스로 계속 올라가다가 전역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그러면 아마 조금씩 떨어질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한 8월쯤 되면은 아마 9월 초 전역자들을 좀 덜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역을 앞둔 선수들이 조금은 몸을 설레요? 사립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그거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7, 좀 8월이 넘어서면 아마 그 선수들의 바꾸자. 활용도는 네. 줄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좀 하락세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잘할까봐. 혹시나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4월 지나면은 또 새로운 합격자들 또 그러니까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또 진짜입니다. 김천이 또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김천만 다크호스로 딱 꼽으면 예를 들어 뭐 혹시 대구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서울 팬분들도 사실 성적을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요 세 팀은 짧게 뭐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조금 지금 스타일을 조금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대구의 강점은 어쨌든 선수비 후 공격, 카운터어택인데 가마 감독이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좀 그런 스타일로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선수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타일의 변화를 확 준다는 게 사실은 약간 또 좀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죠. 네.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네네. 어쨌든 대구는 요 몇 년간 계속 그 카운터어택으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버리고 만약에 새로운 스타일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크호스로 꼽진 않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안익수 감독님이 전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도 뭐 큰 영입은 없었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한 4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위 정도면은 다크호스급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천과 서울이 그 위치에서 아마 싸우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원투펀치 K리그 시간에서 장지현 위원이라는 인간이 그 수원을 2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무리한 얘기죠. 생각은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제 생각이 다르고 그분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서울 얘기하셨으니까 수원 삼성. 수원 삼성은 뭐 어쨌든 김민우 선수도 나가고 거의 작년에 뭐 정상빈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김민우 선수는 그래도 주장으로 팀의 어쨌든 중심을 잡고 있었던 선수인데 김민우 선수와 정상빈 선수의 저는 공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나간 두 선수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 네, 나간 두 선수 자리가 오히려 더 커 보이죠. 네. 오. 네, 그래서 또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3-5-1을 기반으로 작년에 해왔고 또 수원도 점유를 하면서 하는 축구보다는 카운터 어택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어택을 하는 팀들은 사실 우승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승까지는 네, 못 간다. 우승까지는 못 가요. 예. 물론 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우승을 하려면 저는 경기 전체를 좀 지배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도 올 시즌 김민우 선수와 정상빈 선수가 없는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상빈 선수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렸거든요. 네, 100% 활용했죠. 네. 예. 근데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된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수원 FC도 지난 시즌 아주 괜찮았는데 네. 예, 올 시즌 한번 예상해 주시죠. 근데 수원 FC도 뭐 저는 올 시즌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그 조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최다 실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공격력으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아마 올 시즌부터는 아마 라스 선수의 아마 마크도 심해질 거고 파트너인 뭐 김현 선수나 양동현 선수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아직 저는 100%가 아니라고 지금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염려되긴 하는데 실점을 많이 하면 상위권으로 가기가 굉장히 그쵸. 힘든 부분인데 네. 실점을 줄이지 않으면 저는 상위권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손FC는 올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왜냐하면 다 이제 팀들이 다 적응을 했기 때문에 라스 선수에 대한 적응도 끝났고 그럼 이번 시즌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힘들다. 전력 보완도 그렇고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시즌도 성남이 음. 네, 가장 좀 걱정이 돼요. 지금 2시즌 연속 지금 뭐 강등 위기에서 탈출은 했지만 또 특별히 또 보강을 못했어요. 지금 수비진이 다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권한규, 김민혁 네, 선수 권한규, 맞죠? 김민혁 선수가 네. 왔지만 권경원 선수도 있었고 네. 리차드 선수도 있었는데 리체 선수 네. 있었는데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봐요. 거기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네, 비슷하다. 거기서는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공격과 미드필드진이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쿼드도 좀 얇고요. 잘 버틴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뭐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또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김남일 형하고는 잘 아시죠? 근데 잘 알죠. 네. 대표 선수도 심지어 같이 네. 뛰어봤죠. 네, 제가 이제 제주도를 잠깐 이제 전주훈련지에 가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뭐 얼굴이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이제 시즌 중이 아니니까 시즌 중에는 아주 창백해지고 그렇죠. 수척해지죠. 거의 뭐 피부과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심플하게 간결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시즌 동안 조금 복잡하게 선수들에게 요구를 했고 훈련도 조금 복잡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는 재작년,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심플하고 선수들한테 요구도 간단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팀은 성남이다. 그렇지만 이 멤버상으로 봤을 때는 성남이 조금 힘든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우승 경쟁이랑 다크호스랑 어려운 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데도 포항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또 포항 말하면 또 사람들이 물 한잔 하시고. 포항은 잘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렇지만 외국인 선수만 잘해주면 저는 상위 스플릿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동 매직이 잘하세요. 그리고 선수들도 그런 주문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고요. 경기 내용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쁘지 않았고 골만 못 넣었지 사실은 뭐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외국인 선수만 골을 넣어주는 한 선수만 있다라면 상위 스플릿은 무조건 갈 것 같고 그 위에까지도 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혹시 김천 다음으로 말하고 싶었던 다크호스가 아까 서울도 약간 좋게 평가를 하셨고 김천, 서울, 포항 요 정도가
그러면은 3위권 안을 좀 네.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팀이 강원인가요? 강원 남았고 네, 네. 인천 남았죠. 네, 인천 남았고. 네. 뭐 강원도 특별한 영입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죠. 김병수 감독에서 최용수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강원은 근데 저는 강원의 이런 선수들을 일일이 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강원 자체의 멤버는. 그런데 이제 그 조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력을 조금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남과 더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팀이 강원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강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남은 건 인천이잖아요. 네. 네. 인천은 근데 사람들이 지금 기대가 좀 큰 팀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네. 영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인천의 경기를 보면은 뭐 괜찮았는데 김광석 선수가 빠지고 나서 거의 이제 내리막길을 확 걸었는데 김광석 선수가 어쨌든 지금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40이에요. 그래서 아마 풀타임이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 김광석 선수가 퐁당퐁당 이렇게 뛰더라도 그런 점에서 조금 이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 좀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잘 준비한 것 같나요? 이렇게 간략하고 요점만 딱 뽑아서 막힘없이. 모든 팀들을 정말 막힘이 없었죠. 이거는 정말 준비된 해설위원의 자세 아니냐. 팬들에게 뭐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지만 좀 은퇴할 때의 소감이라든지 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설위원 데뷔하면서도 포부. 팬들에게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네. 진하게 남겨주세요. 작년까지 이렇게 선수로 이 팬분들을 만나다가 또 이렇게 올해는 해설위원으로 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제는 선수가 아닌 해설위원 오범석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처음이라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해설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팬들한테 한마디 했으면 이제까지 고생해준 네. 가족들에게 네.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수지야, 나랑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내가 축구 선수로 오랜 시간 뛸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거기에 모자라 우리 주원이 주아까지 다 케어하느라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평생 갚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이제 같이 살면서 또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랑해. 어떡해. 우리 또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주아. 아빠가 축구한다고 많이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빠는 지금도 너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왜 너희들은 아빠랑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거니?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축구한다고 너무 집에 떨어져서 너희들 크는 모습을 못 봤던 게 지금도 너무 아쉬워. 정말 그 부분은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너희들의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그런 어린 모습을 내 눈에 좀 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빠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빠도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또 우리 가족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 공부 열심히 좀 해. 마지막에. 사랑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설위원으로 데뷔한 오범석 해설위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오범석 해설위원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부담감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범석 해설위원이 또 거듭 발전하는 모습까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